안녕하세요. 다빈치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주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젊은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뇌졸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거나 전조 증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뇌졸중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명을 좌우하는 질병이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모든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경색이 전체 뇌졸중의 약 80%, 뇌출혈이 약 20%를 차지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합니다. 이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와 흡연 문화입니다. 특히 회식 문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과음, 흡연이 혈관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증가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당뇨병 역시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30대에서 40대 젊은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과로랑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운동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젊은 나이에도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뇌졸중은 노인에게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FAST, F-A-S-T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F는 face, 즉 얼굴입니다. 갑자기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입꼬리가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물을 마실 때 한쪽으로 흘러내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A는 암, 팔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양팔을 들어올리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S, 스피치, 언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좀 이상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놓치는 초기 증상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갑자기 생긴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시야장애,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면 뇌출혈 등 급성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 매스컴에서는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본격적인 뇌졸중의 경고 신호입니다. 신경과에서는 주로 급성기 치료에 집중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가장 중요한 치료는 혈전 용해술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인데, 이는 증상 발생 후 4시간 반 이내에 시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량과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약물 치료로 혈압을 조절하고 뇌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활의학과는 급성기 치료 이후의 회복기 과정을 담당합니다. 신경과에서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했다면 재활의학과에서는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는 치료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신경외과가 함께 협진하는 것입니다. 급성기 치료부터 재활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이런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물론 뇌졸중은 심각한 질병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꾸준히 재활하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미한 뇌졸중의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되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증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의 가소성 때문에 손상된 뇌 부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재활 치료는 당연히 병원에서 받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 3회에서 5회 정도 전문 치료를 받지만 집에서는 매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 일상생활 동작 연습, 말하기 연습 등을 꾸준히 하시면 회복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함께 운동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치료 효과를 크게 높입니다. 재활은 환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이고 재활은 삶의 질을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단계가 모두 매우 중요하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 이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노력한다면 사회복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식습관 등을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하시고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빈치 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